이번에는 이제 판다스 기초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이러면 이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 및 가공 이런 과정 후에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해요.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다루는 그 대부분의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형태예요. 그냥 표 형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엑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판다스는 이제 시리즈라고 부르는 1차원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데이터 프레임인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판다스를 이용한 이 데이터 분석 방법을 진행해 볼 건데, 먼저 일단 시리즈 먼저 보자면,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기 나와 있네. 데이터 프레임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쪽이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인덱스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은 1대1 관계입니다. 1대1 대응 관계. 그래서 딕셔너리랑 이제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키와 밸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딕셔너리의 키 역할을 했던 게 시리즈에서는 인덱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리즈를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다 하죠. 임포트 판다스. 얘는 이제 보통 PD라고 합니다. PD 줄여서 PD라고 부르고,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주죠.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는 판다스에서 시리즈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한테 만든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데이터가 시리즈가 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인덱스고 여기가 밸류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ABC가 인덱스가 되는 거고 1, 2, 3이 밸류가 되는 겁니다. 딕셔너리에서 ABC가 키 역할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시리즈의 인덱스와 값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덱스는 정리는 나중에 할게요. 인덱스. 얘는 어떻게 찾냐면 만든 시리즈의 인덱스들. 인덱스가 리스트 모양으로 나오죠. 밸류는
뭐 인덱스 대신에 value라고 쓰면 되고요. 아, 이거 밸류수입니다. 밸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지금 이거는 딕셔너리 형태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리스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 데이터는 df라고 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들 때 pd.시리즈 리스트 데이터라고 해놓고 sr2에다 저장하고 sr2를 보면 리스트로 만든 시리즈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리스트로 만들 경우에 인덱스는 자동으로 정세형이 됩니다. 정수 타입이 돼요. 여기가 인덱스 자리잖아요. 인덱스는 0, 1, 2였죠. 근데 이제 0, 1, 2,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리즈의 리스트 데이터 얘를 인덱스를 안에서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시 세 번째 시리즈에다가 저장해 놓고 실행해 보면 1부터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시리즈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게요. 하나 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맞죠? 맞나? 헷갈리네. 워싱턴 DC. 네, 워싱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 각 나라의 수도, 나라에 해당하는 수도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네 번째 시리즈를 만들 건데, 그래서 SR4를 해보면 이제 한국은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코리아 라고 한다면 한국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의 값만 나오죠. 서울. 이런 거는 이제 딕셔너리랑 비슷하고요. 시리즈에서는 이제 인덱스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사용할 때 대괄호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두 가지 이상일 때. 그럼 잘 나오죠? USA, 미국일 때 잘 나오죠? 시리즈는 순서가 있어서 이 인덱스,
리스트에서는 이제 인덱스라고 했던 거 있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위치가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첫 번째 0번이잖아요. 0번에 해당하는 서울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0, 1, 2, 3, 3번을 보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썼으니까 대괄호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는 또 이제 사칙 연산도 가능해요.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456) 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죠? 1, 2, 3과 4, 5, 6을 가지고 나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시리즈가 각각 있죠?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집니다. 그래서 579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시리즈의 각 요소에다가 곱셈도 가능하겠죠? 5번 시리즈에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 시리즈가 이제 1차원 배열이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시리즈를 옆으로 이렇게 붙인 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붙인 게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이거를 얘도 아마 있을 거예요. 판다스 도큐먼트. 그 다음에 얘도 get started에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튜토리얼에 이런 거 있죠? 이거까지 복사되네. 이것만 가져왔었죠? 데이터 프레임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든 거를 보자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이름 기니까 PD로 쓴 것 뿐이고,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메서드를 이용한 거예요. 이쪽이 다 인자인 것 뿐이고, 바로 있죠?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인자는 딕셔너리를 준 겁니다. 딕셔너리 얘네들을 좀 따로 빼가지고, 신상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여기 안에다가 인포메이션만 딱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딕셔너리를 인자로 줬는데 리스트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는데 지금 대괄호가 2개인 이유는 2차원 배열이니까 2차원 배열이라서 그런 거예요.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이 안쪽에 있는 각각의 리스트 있죠? 요게 각 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행 인덱스랑 열 칼럼, 칼럼은 이렇게 쓰고 행은 이제 요게 행이고 요게 로. 죄송합니다. 칼럼이 로가 행.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행이 열. 로가 행.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얘네가 이동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행 인덱스와 열 인덱스 각각 012로 나오는데 이름 각각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열의 이름은 내가 이렇게 정한 대로 되는 거고 인덱스의 이름은 내가 정한 대로 됐죠? 그러면 인덱스의 위치랑 열 이름의 위치 정확히 알겠죠?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명, 인덱스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df2.index 이러면 이제 인덱스를 바꾸게 되는 거고 로1, 로2, 로3 그리고 열을 바꾸고 싶으면 컬럼 이렇게. 그럼 바뀐 걸 보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됐죠. 얘를 왜
반영이 안 됐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만들어서 df2에다가 저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df2의 인덱스와 컬럼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보려고 출력을 하면은, 출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호출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뀐 내용이 반영 저장되지 않은 겁니다. 따로. 그래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바꾼 상태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횡과 열 원하는 부분 따로 골라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리네임이라는 걸 쓰면 되고, 리네임은 이게 아니죠. 인덱스는 중괄호 로 1을 행 1로 바꾸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덮어 쓰기 해야죠. df2 로 1이었던 게 행 1로 바뀌었죠. 아니면 이렇게 덮어 쓰기 안 하고 그 inplace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inplace 얘는 이제 바로 덮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저장하는 거 빼고 뒤에다가 inplace는 true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false로 하면 바로 저장 안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inplace true 하면은 바로 덮어쓰기를 한다. 근데 inplace true라고 하면은 행 1이 바로 계속 고정되니까 백업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컬럼명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컬럼은 바꿀 때 컬럼 수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지금 컬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횡과 열 삭제 또 해볼 거예요. 자, 삭제라는 건 드랍이라는 메서드를 쓰면 됩니다. df2 드랍. 내가 삭제할 행 선택하고 엑시스는 0, 그리고 바로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어때요? 엑시스는 0. 얘를 썼더니 어떻게 됐죠? 요 행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죠? 줄 단위로 삭제할 때 0이고, 그러면 반대인 열을 삭제할 때는 1이에요. 1. 이거는 잠깐 이러면 이때는 인덱스가 아니라 13을 해보죠.
컬이지, 컬. 잠시 헷갈렸습니다. 컬 3이 없어졌죠, 이번에. 그래서 엑시스는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로우가 0이고, 컬이 1이에요. 컬럼.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를 넘어서 인덱스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딕셔너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번호는 1, 2, 3. 이름은 지미박으로 해놓고, 주소 대구, 경기, 전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판다스가 2가 빠졌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이제 왼쪽에 012가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를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인덱스를 따로따로 정보에 접근해보고 인덱스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인덱스랑 컬럼은 중요한 정보에 들어가죠.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뭐 이렇게 행과 열을 파악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야 뭐 데이터가 3개밖에 없지만 뭐 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 단위이기 때문에 만 단위? 이거보다 더 될 수도 있는데 눈으로 처리하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보지 않고 컴퓨터에게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변경 df.index 해놓고 이러면 이제 인덱스를 보여주죠. 근데 지금 여기서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df.index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df.index를 1번 차례로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df를 보면 인덱스가 변경됐죠? 근데 이것도 개수를 맞게 해줘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개수가 안 맞죠? 랭스 미스매치라고 나옵니다. 오류 발생하고 이럴 때는 개수를 맞춰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df.index.values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value인가? df.index 어레이 형태로 나오죠? 어레이 뭐 리스트 뭐 비슷한 뜻입니다. 접근할 때 순서대로 접근하는데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써준다면 1번이라고 나오죠.
이러면 2번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얻은 값을 가지고 이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다른 값을 대체할 수도 있죠. 어때요? 1번, 2번 들어있던 인덱스가 AB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하거나 대입 연산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컬럼으로 인덱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얻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데 이런 인덱스 말고 컬럼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번호. 이 번호를 식별하면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러려면 번호 컬럼에 접근해야 되고, 그래서 컬럼에 접근하려면 대괄호로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 시리즈로 나오죠. 1차원 배열. 그래서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리스트랑 호환되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지금 AB 3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2, 3으로 했다가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있던 이런 인덱스가 사라지고 컬럼으로 바뀌었죠?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기존 컬럼으로 인덱스 설정하기, 이렇게 번호로 인덱스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보니까 번호가 두 개죠. 겹친 거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호를 없애고 원래대로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를 초기화 해야겠죠?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2개 이상 다룰 때 사용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덱스가 꼬일 수도 있으니까 디파인이 아니라 리셋을 해줘야죠. 리셋 인덱스. 이게 인덱스 초기화예요. 근데 이거를 실행하면 현재 상태는 안 되죠. 이미 존재하는 거라서. already exist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번호가 있는데 인덱스를 초기화 한다는 건 번호를 인덱스로 안 쓰고 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면 다시 일반 컬럼으로 돌아가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컬럼이 2개 이상 있죠. 그래서 발생한 에러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상태가 아니라 처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리셋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었고 아무것도 안 한 초기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초기 인덱스가 012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리셋 인덱스 제가 의도한 대로라면 012가
이쪽으로 한 칸씩 밀려야 되는데 일반 컬럼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변화가 없는데 잠깐.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덮어쓰기 안 했으니까 발생한 문제였고, 일반 컬럼으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고, 근데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그 이름은 없는데 리셋하면은 이름을 임의로 정했잖아요. 여기로 미니까 인덱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때 그 인덱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름 설정, 이름 설정은 네임, 네임입니다. 네임. 지금 이름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이름을 세팅할 건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게 되고요. 리셋 인덱스를 수행하면은 내가 설정한 인덱스가 왼쪽으로 밀려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대한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초기화까지 했고, 인덱스 컬럼 삭제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컬럼 삭제.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현재 이런 상태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df.reset index drop true. 드롭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인덱스가 뒤로 안 밀리고 삭제됩니다. 삭제됐죠? 그리고 새로운 인덱스 컬럼 012가 생기고, 여기는 당연히 초기화된 인덱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인덱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numpy라는 걸 해볼 거예요. numpy라는 거를 공부하고 이 numpy 관련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